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만 잘하고 기술만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와트, 특허는 나한테 넘겨. 당신은 연구나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언입니다. 저는 교육봉사를 오래 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잘 안 보고 바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걸 빨리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은 학생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바로 문제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질문은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입니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뭐가 있죠?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보고 경제력 혹은 군사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혹시 이 질문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너무 국가 차원에서만 바라본 것 같고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질문에서 빠진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은 기술자 보호와 기술 보호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이에요. 그 말은 즉 진짜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싶으면 기술 발전이라는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이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과연 어떤 전제 조건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지 살펴봤죠. 우선 베네치아 공화국은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을 기술 보호와 기술자 보호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재 영입을 위해서 1474년에 세계 최초로 특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베네치아 공화국이 특허법을 만들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도 특허법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영국은 특허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싶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 특허보다 계몽주의 사상이 기술 발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개인의 자유, 지성,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에세이에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까지 말하면 용기 갖고 지성 안 쓰는 게 더 이상해요. 그쵸? 그럼 우리도 용기를 갖고 지성을 한번 써봅시다. 자, 우선 저는 용기를 갖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좋아하고 아주 많이 아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측은하게 바라보고 공감하니까 그 공감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북부론 그리고 도덕 감정론을 쓴 보이지 않는 손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유인하는 가격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을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이것은 결국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도치 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공감해서 제 지식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엄청난 발명을 했네요. 결국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계몽을 통해 과학 혹은 기술 혁신을 만들었고 이러한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졌던 마음, 즉 공감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당시의 유럽은 특허라는 독점 권리를 외치기보다 모두가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크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조건 없이 세상에 공개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명예를 얻었죠. 그런데요, 저는 좀 현실적이어서 이러한 과거를 보면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 좋아. 근데 명예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돈을 줘. 놀랍게도 하도 발명하는데 돈을 많이 써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증기기관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입니다. 와트가 살았을 때의 특허는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특허 자체가 하나의 사회 계약설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유하는 대가로 특허를 허락했죠. 와트도 엄청난 노력 끝에 특허권을 따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만 잘하고 기술만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와트가 특허가 있어도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세계사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항상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히트치지 못하는 걸 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걸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튜 볼튼처럼 말이죠. 볼튼은 돈의 귀재인데 이 사람은 와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와트, 특허는 나한테 넘겨. 당신은 연구나 해. 돈은 내가 벌어서 주면 되니까.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왜냐면 볼튼은 빚을 청산해야 하는 와트의 니즈를 정확히 짚어서 경제적 보상만큼 훌륭한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물었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지만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다룰 때는 그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을 안 하면 인생의 그 어떤 발전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